한영 같은 경우는 워낙 경쟁이 심한 학교, 여학생 비율이 높다 보니까 내신 기간에 일어나는 기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얘네 때문에 내가 대학을 못 간다라는 생각 자체가 웃긴 얘기입니다. 이 수많은 수험생들과 경쟁을 할 때 누구를 원망을 하고 나랑 가까워야 하는 사람들을 등을 져버리면 사실 그게 가장 힘들고 그게 더 학교 생활을 힘들게 하는 요소고 공부를 더 힘들게 하는 요소입니다. 경쟁자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영외고 34기 독일어과를 졸업할 예정이고 올해부로 이제 서울대 학교 고고미술사 학부에 입학하게 된 김호윤이라고 합니다. 우선 저는 KNS 어학원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영어 과목을 수강을 했던 학생이고요. 학부모 또 학생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들어주신 점에서 감사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한 이렇게 들어주시는 만큼 최대한 유익한 정보 또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하고 도움된 정보들 위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알려드릴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내신을 관리할 것인지, 왜냐하면 한영외고에 온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수시로 대학을 갈 생각이 있으신 것이고 또한 수시를 염두에 두신 분들이라면 내신을 관리하는 것은 결국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내신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한 그 내신 관리를 했을 때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저희 학교의 특색, 그러니까 즉 외고만이 가지고 있는 학교 프로그램과 또한 이 외고에서 얻을 수 있는 생기부에 관련된 그러한 장점과 요령 같은 부분을 알려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신입생 학부모분들이 많이 들어주시는 설명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 학교에 입학해서 어떻게 생활하면 좋은지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생활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신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큰 틀에 대한 팁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전략적으로 장점을 살리자라고 써놨는데, 내신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편이고 또한 이런 경쟁이 어려운 학교에서 내신 점수를 받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서 내 장점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성과로까지 이어나게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큰 틀의 요령 같은 것을 조금 적어 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결국 자기 객관화를 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 옆에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지라고 써놨는데, 우선 한영외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는 학교이고 또한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신 기간만 되면 상당히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많고 또한 그 과정에서 조금 무리한다 싶을 정도로 하는 학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옆에서 보다 보면 나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조바심이 들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못할 것 같은데 이거 더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린 자기 객관, 내가 잘하냐 못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내신 공부를 했을 때 얼마나 길게 집중을 할 수 있는 텀을 가질 수 있느냐, 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를 했을 때 내 흐름을 놓치지 않고 공부에 집중을 해서 할 수 있느냐와 같은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공부 일정까지 좀 지장이 생기는 일이 예방할 수가 있고, 또한 이렇게 내가 자기 객관화가 됐을 경우에 어떤 공부의 양이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10의 공부량인데 내가 하루에 1밖에 못했다고 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조금 조바심도 나고 약간 열정도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다음날 9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날 1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해지기 때문에 내신은 결국 한 달 정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하는 싸움인데,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페이스가 흐트러지기 쉽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금 더딜 수 있지만 내가 내 능력이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내 속도대로 맞춰가는 게 조금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조금 분명히 인식을 하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무슨 과목이든 버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내신과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모든 과목을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내가 모든 과목이 다 1이 나오고 이러면 사실 제가 하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과목이든 간에 자신이 약한 과목이 조금 있을 것이고 취약점이라고 할 만한 과목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버리는 것하고 내가 그래도 여기까지는 해보겠다, 개념이라도 보고 하겠다는 것은 등급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그 차이가 나는 등급은 결국에 나의 전체 등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기 싫고 이게 해도 안 나온다라는 판단이 들어도 어떤 과목이든 간에 절대 버리지는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 즉 기본적인 노력 같은 것은 무조건 하고 내신 시험을 치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또 이제 내신을 실험해보는 시기가 아니라고 적어놨습니다. 내신을 총 중간 기말에서 1, 2, 3학년까지 다 합치면 대학교에 들어가는 그 내신은 총 10번 정도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 10번이라는 과정을 치르는 중간에 가다 보면 뭔가 약간 안 해보던 짓을 해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이번에는 학원을 안 가고 좀 혼자 준비를 해보겠다, 아니면은 내가 전 학원에서 좀 잘 나왔는데 뭔가 딴 데 가면 더 잘 나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옮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내신 같은 경우는 현재 입시제도상으로만 따지면 결국 평생 가는 것이고 이거를 되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은 절대 내가 이런 거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해서 이거를 실행으로 옮기면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공부를 했을 때 나한테 적합한 방법인지 어떻게 아냐라고 여쭤보시면, 사실 실험은 방학 때나 아니면 내신 기간 아닐 때 여유가 있을 때 이미 했어야 하는 게 맞는 것이고, 내신 때는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알고 있는 공부 방법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그러니까 고민 없이 내가 하던 대로 내가 나한테 가장 맞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아예 다른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안 나왔는지를 조금 분석을 해보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영어 학원 외에도 어떤 수학 학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학원에서 4도 나와보고 2도 나와보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또 내가 어떤 과목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조금 소홀히 했는지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신과 관련된 경우에는 저는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은 웬만한 이유가 아니고선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또 마지막에 개괄을 하고 앞에 해야 하는 일 하나씩이라고 써놨는데, 사실 제가 지금 대학을 입학했지만 제가 만약에 1학년 때 돌아가서 3학년 동안 했던 거를 다시 해봐라 그러면 솔직히 저는 할 자신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 것이고 내가 이 내신이 얼마나 앞으로 힘들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는 건 사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를 걱정한다고 해서 내가 그 내신을 더 훌륭하게 치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한테 지금 닥쳐있는 일, 내가 지금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괄을 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쭉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목표를 위해서, 나의 내신 점수를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취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것이 끝났다면 사실 그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와 같은 고민들은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민을 한다고 해서 내 내신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나의 공부할 시간을 빼먹는 지식이기도 하고 내가 쉬어야 하는 시간을 빼먹는 지식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로 큰 틀과 체계가 잡혔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는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차근차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내신 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러면 이 내신 하는데 이 내신의 과목을 어떻게 해야지 한영에서 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언 같은 것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어부터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저희 학교는 외고이고 또 언어에 대한 굉장한 강점을 보이는 친구들이 오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와 영어 같은 것은 사실 다들 중학교 때 자신 있는 친구들이 오기 때문에 나도 분명히 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환경의 학교가 한영외고입니다. 사실 국어 영어로 내신을 내가 끌어올리겠다라는 것은 1학년 때 검증을 하지 않은 이상 그게 정말 쉽지가 않은 얘기입니다. 한영 국어의 특징은 우선 수능과는 정말 괴리가 있습니다. 내가 수능이 1등급이 지금 벌써 나오는데 한영을 들어가면 국어도 내신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수능은 안 나오는데 한영 내신 국어는 잘 나오는 친구들을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한영외고에서의 국어와 수능에서의 국어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밑에 언급되어 있지만 국어는 결국 수업 시간과 이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차이가 굉장히 큰 과목입니다.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시는 말씀들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해석과는 다른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고, 선생님들에 따라서 해석이 갈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결국 수업을 누가 얼마나 열심히 듣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선생님의 생각을 내가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었느냐가 가장 국어 내신을 잘 받는데 핵심적인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영어를 언급하는데, 사실 영어는 한영 내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선 내신 시수 자체가 압도적이고 1학년 때는 사실 한 전체 시수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영어만 잘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신 점수는 어느 정도 따놓고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어 내신을 잘 따는 거 정말 중요한데, 사실 또 그만큼 어려운 것이 한영외고 영어 내신입니다. 왜냐하면 살다 온 친구도 정말 많고, 또 살다 오지 않았더라도 정말 원어민급으로 영어를 하는 친구들 정말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수능 1등급이 나오더라도 내신에서는 정말 이 5등급제 기준으로 하면 3, 4등급이 충분히 뜰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어라는 과목은 정말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겨울방학에 내가 영어를 아무리 잘 하더라도 조금 이 한영에 들어와서 상대가 되고 또 내신을 준비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 실력을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 언급했는데 암기 이상의 독해력 또 추론 능력을 요한다고 써져 있는데, 사실 중학교 때 영어 시험은 암기가 대부분이고 또 그 지문을 암기했을 때 오는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는데, 한영외고 같은 경우는 그 지문을 암기했을 때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있긴 있겠지만 그것 이상의 독해력 또 그 이상의 추론 능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90% 이상이고, 또 그 독해와 추론이 가능한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등급을 얻어가는 시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사실 조금 더 많고 체계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 연습하면 할 수 있다라고 써놓은 얘기는 1, 2, 3학년 영어 내신의 난이도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학년 때 영어 시험이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난이도라든지 그 텍스트의 양과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괜히 첫 시험을 보고 충격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이제 포기로 나아가는 것은 조금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 연습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학교에서도 많이 봤고 또 그 한영 스타일의 내신을 계속해서 학원을 다니고 또 혼자 준비하고 스스로 분석을 해서 뚫어내는 친구를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좌절을 하지 말고 또 내가 혹여나 실패를 맛봤다고 해서 내가 그 과목에 대한 재능이 없다든지 아니 그런 박탈감을 느끼기보다는 아 내가 이러한 수준의 영어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구나 라는 인지를 하고 이 한영 영어에 대한 연습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푼다든지 아니면 이 영어 스타일에 익숙한 문제를 계속해서 주는 학원이라든지 아니 그런 탭스 스타일의 영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스타일의 영어 문제를 계속해서 푸는 것 자체가 연습이고 그것 자체가 내신 대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겨울방학 때 어느 정도 만들어 오시고 예를 들어서 탭스와 같은 공부를 조금 해서 추론 능력하고 독해력을 향상시키시고 들어온다면 학교 생활에서 굉장히 큰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이제 수학하고 탐구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학교에서 수학을 잘하면 굉장히 어드밴티지가 큽니다. 영어와는 다르게 수학 같은 경우는 잘하는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적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수학을 잘한다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수학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신 등급을 얻는 거와는 조금 별개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이제 특성상 부교재라는 것을 나눠주고 그 부교재 범위 내에서 출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부교재의 문제를 어느 정도 꼼꼼히 풀고 내가 그것을 준비해 갔을 때 얻어낼 수 있는 점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교재 준비를 꼼꼼히 한다면 충분히 내신 대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수학 과목을 잘할 때 가장 큰 이점은 결국 상경계열 지원할 때 어드밴티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마다 중요하게 보는 성적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경영경제와 같은 경우는 문과에서 선발하긴 하지만 문과에서 경영과 경제와 관련된 어떤 그런 소양이라고 할 만한 부분 자체가 수학이 가장 직관적이고 또 수학이 가장 직접적이기 때문에 이 수학 성적이 잘 나오는 경우에 조금 더 내신 성적에 비해서 높은 과를 지원할 수 있고 높은 대학교를 노려볼 수가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 과목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 있는 학생들은 이러한 어드밴티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탐구를 써놨는데 탐구는 이제 1학년 때는 과학 탐구가 있지만 2학년 때부터는 과학 탐구가 없고 정보 과목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탐구 과목이 사실 한영에서 가장 성적이 받기 어려운 과목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어, 영어, 수학하고 달리 탐구 같은 과목은 사실 이 얼마나 하는지에 대한 양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과목이고 탐구는 결국 어떠한 특별한 재능이라든지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봤냐, 누가 더 어떤 디테일적인 요소를 다 챙기고 들어가느냐에 대한 문제가 조금 큰 과목이기 때문에 돌려 말하면 사실 가장 해볼 만한 과목이지만 결국에는 가장 성적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볼 수는 있지만 그 시험 점수가 나의 등급으로는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탐구 같은 경우에는 결국 디테일, 결국 누가 더 한 번 보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 싸움, 즉 내가 어떤 탐구 과목을 등급을 받기를 목표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위해서 무조건 쏟아야 하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가 만약에 국어, 영어, 수학이 뜻한 대로 선뜻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나 학생들이라면 이 탐구 과목에 조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전체 내신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있고 저도 많이 주변 친구들한테서 봤던 방법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전공어 하나에 이렇게 슬라이드를 길게 차지를 해놨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전공어 때문에 힘들었던 학생 중에 하나고 전공어를 굉장히 안 좋아했던 학생 중에 하나고 성적도 받기 어려웠던 학생인데 사실 이 전공어를 잘했을 때 내신에서는 정말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1, 2, 3학년이 갈수록 내신 시수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내신에 큰 영향을 주는 과목은 전공어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영어 같은 과목은 2학년 때도 갑자기 4시수로 줄어든다든지 이런 시수의 변동이 좀 큽니다. 그렇지만 전공어 같은 경우는 저 기수의 기준으로 한다면 7시수, 8시수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대적인 영향, 즉 전체 내신의 한 3분의 1 정도의 영향을 차지하는 내신 과목을 내가 잘하고 여기서 좋은 등급을 낼 수 있는 학생이라면 내신 굉장히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공산이 크고 또한 내가 이걸 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굉장히 큽니다. 또한 도어동문학과, 푸어프문학과와 같이 이 전공을 잘했을 때 내가 대학의 과 하나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고를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이 전공을 잘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드밴티지는 굉장히 큽니다. 그렇지만 새로 들어오시는 신입생들 또 그 학부모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전공어를 그 국가에서 살다 와서 원어민급으로 하는 친구들이 가끔 간혹가다 이제 서양학과 같은 데는 한두 명 정도 있고 좀 동양과에 좀 상대적으로 많은 경우가 있는데 전공어는 과마다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학원이 필요하느냐 아니냐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있고 또한 그 학원을 다녔을 때 그게 성적과 직결되느냐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중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방학 때 내가 전공어를 미친 듯이 해서 전공어 실력을 상승시키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지 않는 것이
학교에서 쓰는 교과서가 있고 그 선생님만의 부교재와 PPT라든지 그런 학교 자료를 가지고 시험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을 암기하는 싸움이 될 공산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실력이 높은 것과 내신 점수가 조금 별개로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공은 학교에서 정말 누가 더 열심히 하고 누가 더 열심히 외우는지의 싸움이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내가 베이스가 없다고 해서 쫄 것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내가 어떠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 있게 내가 1등급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전공어를 좀 잘 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학교에 들어가서 내 전공어 선배들한테 어떠한 스타일의 전공어 출제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그와 관련돼서 학원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아마 일반적이고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세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사실 한영외고에 입학하신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세특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목고와 일반고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생기부인 것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쓰는 데 있어서는 생기부의 영향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먼저 세특의 목적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특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이 세특을 쓰는 이유가 무엇인지인데 사실 세부특기사항 같은 경우는 내가 대학을 갈 때 어떤 과를 선택할 때 있어서 고등학교 때 세특이 받쳐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문을 지원할 것인데 내 생기부에 상경 내용의 생기부가 써있다. 그런 것은 사실 직격된다. 그러니까 세특이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를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특의 목적은 결국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우수한 학생이고 탐구심이 있는 학생인지를 어필을 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탐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써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여기 숫자를 이기는 글자는 없다라고 제가 기재를 해놨는데 생기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생기부가 내신이 뒷받침해주지 못하면 사실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기부에 뭐 예를 들어서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가 있다. 수학에 대해서 열의가 있고 이 과목에 대한 실력도 우수하다라고 써있는데 수학 성적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는 성적일 경우에는 이 글자를 보는 사정관들이 이 생기부를 그렇게 고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치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무언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실 내가 내신이 낮지만 생기부로 인해서 대학을 뒤집어 보겠다라는 것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지만 내신이 생기부 때문에 깎아먹는 경우는 있기 때문에 생기부와 세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챙겨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어떤 요령 같은 거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나열식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신 말일 텐데 나열식이라는 것은 결국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라는 것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나열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열식 생기부의 안 좋은 점이 나열식 생기부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드러나지만 그 활동을 통해서 어떠한 탐구심을 길렀는지 그래서 이 학생이 이런 부분에서 우수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고 또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교에서 이 학생이 한 활동의 진위라든지 이 학생이 이 활동과 과목이 갖고 있는 열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특목고와 같은 경우에서 생기부가 갖고 있는 어드밴티지라는 것도 결국 이 나열식이 아닌 어떠한 선생님들의 그런 세세한 피드백이 적혀있기 때문에 특목고 생기부가 조금 더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활동을 했고 그걸 다 꾹꾹 눌러서 쓰고 싶다고 해도 이런 세특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을 좀 정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고 내가 그래서 이러이러한 학생이다를 조금 드러낼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야지 이것을 내가 무슨 활동했다는 단순한 그런 기입장 같은 용도로 쓰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또 이제 한영 신입생들은 모를까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쓰고 싶은 대로 적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통 이제 내신을 보고 나서 이제 선생님들이 구글 폼 같은 걸 줘서 내가 한 탐구 활동을 설명해 보라라고 이제 그런 것이 올라오는데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보통 저걸 복붙하시는구나 하고 굉장히 길고 자세하고 내가 쓰고 싶은 내용을 허구와 이제 픽션을 섞어서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제출한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는 대부분 한 70%는 잘립니다. 왜냐하면 이 생기부라는 것도 정도가 있고 이 고등학생 수준에 맞는 탐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의 범주를 벗어났을 때 올 수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추후에 면접을 본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이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한 이러한 탐구 같은 것에 대한 진위가 의심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탐구를 꼭 써달라고 하고 싶다고 해서 그게 써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과의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저희 학교는 최대한 반영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면 아마 반영이 되겠지만 내가 쓴 생기부를 토시 하나도 틀림없이 내가 쓴 대로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사실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제출 양식 같은 것이 올 때 추천드리는 것은 내가 쓰고 싶은 탐구의 내용과 내가 그 탐구를 하면서 어떤 것을 느꼈나, 내가 이러한 부분들을 어필하고 싶다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즉 선생님들이 써주셨으면 좋겠는 내용들을 좀 간략하게 내가 이러한 부분을 넣고 싶다라는 것을 전달을 드리는 것이지, 내 생기부는 내가 쓴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그대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사실 입시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탐구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 탐구 활동을 살릴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내용과 그런 탐구 과정을 기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들어가면 좋은 요소들 같은 것을 언급을 해드렸는데, 제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이 학생은 이러이러한 학생이라고 써주시는 게 전 가장 이상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흔히 이제 공통문구라고 하는데 모든 학생들의 생기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멘트가 가끔씩 몇 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과목에 대해서 강점을 보이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그 선생님들한테 약간 좀 인상을 남겼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 다른 친구들한테는 없는 그런 멘트가 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에 열의를 보인다든지 이러한 멘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고 차별성을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금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고, 또한 일반적인 그런 탐구 내용도 좋지만 이 선생님이 이 학생의 생기부를 정말로 신경 썼구나, 이러한 부분을 또 드러내줄 수 있는 요소이고, 내 생기부의 차별성을 만들어내는 포인트가 결국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피드백해 주신 생기부는 굉장히 좋은 생기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기 이제 명확한 동기라고 언급을 해놨는데, 탐구를 할 때 탐구를 했다라고만 쓰는 것보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 탐구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하면 조금 더 당위성이 부여가 되고, 이러한 탐구를 한 나에 대한 그런 설명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추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동기가 있을 경우에 이 학생의 탐구를 왜 했는지에 대한 것이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이 학생이 과목에 대한 열정 같은 것도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구체적 탐구 방법을 언급한 이유는 아까 나열식을 좀 방지하는 맥락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탐구를 했다라는 것보다 어떤 탐구를 했는데, 어떤 탐구를 하면서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었고 이런 것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했다라고 써있는 생기부라면, 앞에 말씀드렸던 단순히 나열되어 있는 생기부에 비해서 이 학생이 정말 이 활동에 대해서 성실히 참여했다라는 인식도 기본적으로 줄 뿐더러 그냥 탐구 내용만 언급되는 생기부보다 조금 더 풍부한 생기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 결과 및 추후 계획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이 탐구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해냈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하고 싶은지까지 얘기한다면 사실 완벽한 탐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완벽한 세특이 되는 것인데, 문제점이 뭐냐면 사실 이 네 가지를 다 세특에 넣을 수 있는 칸이 부족합니다. 이건 물리적인 칸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네 개를 다 넣으려다가 저 네 개 중에 아무것도 못 건지는 경우도 제가 종종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생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내지 않는 것, 내가 녹여내고 싶은 것을 녹여내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이러이러한 것까지 다 보여주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 것을 쫓아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별 세특과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과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만들어진 탐구심을 드러내주는 생기부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신입생 학부모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 학교 생기부에 기재가 되는 자율 영역, 진로 영역, 또 동아리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율 영역 같은 경우는 한영에서 가장 많은 활동을 자율 영역에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율 영역 같은 경우는 담임 선생님이 작성해 주시는 게 아니고, 이 학기 말에 생기부를 쓸 때 담임 선생님과 함께 자율란에 어떤 활동을 넣을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 언급되어 있는 이 활동들 중에 내가 한 것에 한해서 어떤 것을 넣고 어떤 것을 뺄 건지, 이런 것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가장 먼저 언급되어 있는 모의유행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의 대표 활동이고, 저런 모의유행 활동이 생기부에 써 있다는 것으로 입사관들이 이 학생이 한영이구나,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 활동 같은 경우는 꼭 하시는 것을 신입생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또 전공학술제, 고전기피 읽기 이런 활동 같은 경우는 나의 계열에 맞게 내가 어떤 계열을 지망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게, 자율칸에 쓸 수 있는 글자 수는 세특수보다는 조금 더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은 한 2개 정도 넣었을 때 그 활동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생기부가 만들어지고, 3개만 넣는다 해도 조금 자기적인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4개의 활동을 모두 어필을 하려는 시도는 사실 역효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신에도 방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들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계열을 갈 것이고 어떤 계열에 관심이 있는지를 조금 고려를 잘 해서 지원한 활동에 참여를 하고 그 활동을 기재하는 것이 자율칸을 가장 알차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진로는 굉장히 쓸 수 있는 활동이 제한적입니다. 이제 저희 학교의 대표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진로 심화 스터디 외에는 선발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활동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선발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두 개를 충분히 채울 수 있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로 조금 길게 써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선발제 활동에서 선발이 되지 못해서 진심스러운 활동을 꽉꽉 채운 횟수가 아마 한 2년 정도 되는데, 이 활동이 한계라고 해서 이 내용이 너무 진부하진 않을까 하는 것보다 그 활동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부터 계속 일맥상통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어떤 활동의 개수라든지 어떤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냐라는 것보다는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활동을 왜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나의 진정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의 관심도와 이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 같은 경우도 선발제 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히 좋고, 그렇게 두 개 정도의 활동을 밸런스 있게 채워내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런 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로 활동 하나로 채운다고 해서 그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을 얼마나 잘 채워갈 것이고, 내가 어떤 활동을 해서 나의 그러한 탐구력과 계열을 부각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영 생활을 하면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게 될 동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아리를 보통 제 기억으로는 3월 한 둘째 주 정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학교에 들어와서 친구들하고 좀 친해지고 나서 동아리 신청을 제일 먼저 하는데, 이때가 학생들이 가장 열정이 차있을 시기고 뭔가 해보고 싶은 열정도 가장 셀 시기이기 때문에 이 동아리에 대한 애들의 열정이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도 굉장히 치열하고, 그 동아리 지원서의 길이를 보면 어마어마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명문 동아리라는 말들이 흔히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영외고에도 이제 어머니들이 어떤 선배들이라든지 그런 설명회들 같은 것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동아리를 들어가세요라는 얘기를 들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명문 동아리 이런 거는 없습니다. 명문 동아리는 내가 계열에 맞고 내가 대학에 진학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아리면 그 동아리가 나에게는 명문 동아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대학에 갈 계열이 어느 정도 생각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진로가 연결이 되는 동아리인 게 가장 조금 생기기 위해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동아리고요. 만약에 내가 계열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다, 아니면은 계열은 정해져 있는데 성적이 조금 그 계열을 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사실 어떤 학과든 갖다 붙일 수 있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칼럼 동아리, 이런 것은 사실 내가 칼럼을 어떤 주제에 쓰냐에 따라서 아무데나 엮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는 내가 어딜 꼭 들어가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들어가서 뭘 할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활동, 또 내가 할 진로와의 명확한 연결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동아리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율 진로와는 다르게 동아리 선생님이 써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아리를 어떤 분이 써주시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활동을 해도 이 선생님이 이걸 살려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것에 비해서 조금 빛이 바라게 써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선생님의 영향이 좀 절대적인 것이 동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동아리 담당 선생님은 사실 1학년 학생들은 어떤 선생님들의 생기부를 잘 써주실지, 마음에 들지 않게 써주실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동아리에서 학기 초부터 조금 힘을 주실 필요는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녀분 또 학생분들이 들으시고 있다면 내가 계열에 맞는 동아리, 내가 가고 싶은 대학교 학과와 관련된 동아리에만 지원하면 사실 잘한 지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것인데, 사실 저는 재학생이고 아직 또 학생이기 때문에 학부모님들,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입시에 대한 저의 전문적인 지식과 같은 것은 사실 다른 선생님들, 전문적인 분들에 대한 비할 바가 아니지만, 제가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또 학생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제가 가장 최근까지 이 생활을 한 사람이고 이 생활을 지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지 현명하게 보낼 수 있고 이 학교를 얼마나 잘 다니고 또 기분 좋게 졸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가장 말씀을 잘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학과 설정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가 가고 싶은 학과를 마음에 담아두고 학교에 옵니다. 그런데 제가 고3이 돼서 보니까 그 학과대로 가는 학생, 그 학과를 끝까지 쭉 이어가는 학생은 한 10%도 안 됐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계획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신이라는 것도 있고 내신 점수에 따라서 대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계열을 가고 싶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그 계열에 대한 흥미가 그 대학교에 가고 싶은 의지보단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를 바꾸더라도 대학교를 높이려고 하지 대학교를 낮춰서 과를 유지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과에 대해서 내가 막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세우고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밑에 언급했듯이 학과가 중요한지 또 아니면은 학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을 세우시고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실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조금 낮은 대학교에 좋은 과를 갈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높지만 조금 밀어주지 않는 과를 갈 거냐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의 선택 문제고 이게 더 뭐가 좋고 나쁜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그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지 부모님이 조금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그것에 맞춰서 카드를 제시하시고 상담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없이 나는 과도 중요하지만 학교도 좋은 데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상위권일수록 학교에서 정해줄 확률이 높다는 거는 이제 조금 2, 3학년 친구들 대상으로 해주는 얘기인데, 1학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변동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1학년 때 내신이 좀 많이 낮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아니면 높더라도 이제 내려갈 수 있는 여지도 많은 변동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어떤 담임 선생님이 이 학교와 이 학과를 제시해줬다는 것은 크게 의미 부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내신을 치러야 하는 것들이 또 기간이 남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 제시해주는 그런 로드맵이라든지 그런 학과나 학교는 지금 상황을 유지했을 때를 전제로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그것에 맞춰서 내가 3학년 때도 성적이 떨어졌는데 난 여길 갈 수 있을 거야, 이런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내신에 집중하시고 학교 생활에 집중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대학교에 대해서 내가 어느 과를 가지 이런 고민은 사실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열에 대한 아이디어만 명확하게 있으면 그 계열 내에서 갈 수 있는 과들이 충분히 많기 때문에 내가 이 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좀 지향해야 하는 태도라고 생각하고요. 상위권일수록 학교에서 정해줄 확률이 높다는 얘기는 대부분 한영이고 친구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는 똑같고, 그 학교에 갈 수 있는 학생과 인원수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서부터 줄을 세우는 방식이 일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높은 학교 같은 경우는 학과를 이제 한 명씩 가져가는 방식을 취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면 이 위일수록 정해준다는 얘기는 그러면 내가 고민을 해도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반대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음에 두고 있는 학과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학교에서 과를 정해줬던 케이스고, 그냥 그 과 써서 그 과가 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학교에서 정해주는 과를 조금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 굉장히 바꾸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스스로 바꾸는 경우는 그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2장 정도는 학교에서 주는 카드를 수용을 하시는 게 아마 이상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학과는 결국 학교에서 정해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또 그 내신 성적 같은 것을 분석을 해서 이 학생에게는 이 과가 최적화가 돼 있다라고 학교에서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 과를 가기 위해서 어떤 인위적인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 과만 바라보고 가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계열을 갈 것인지, 어문 계열을 갈 것인지 아니면 상경 계열을 갈 것인지 같은 것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또 그에 맞는 계획 정도만 세우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마음가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아마 신입생 학부모분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고3을 올라가는 학생들도 사실 공부는 워낙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고3 또 고1, 고2 모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란색으로 해놓은 부분은 제가 이제 3학년 내내 생각하면서 다닌 건데, 잘 된다고 들뜨거나 신나지 말고 잘 안 된다고 좌절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즉 일관적으로 가라는 건데, 그러니까 좀 미동 없이 가라는 얘기입니다. 고1 같은 경우 내신 한 번 볼 때마다 이제 기분이 왔다 갔다 하고, 시험 하나 볼 때마다 들떴다가 우울했다가 왔다 갔다 할 텐데, 사실 그렇게 감정을 소모할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것이고, 우선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풀려도 들뜰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 1학년 때가 저는 성적이 가장 좋았던 타입인데, 1학년 때는 이제 자신감도 이제 좀 강했을 때고, 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대학은 충분히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좀 가득했던 것 같은데, 이런 마음가짐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워낙 공부에 대한 포텐이 있는 친구들이 들어오는 데기 때문에 언제 누가 치고 올라올지 모르고 언제 누가 떨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된다, 내가 지금 내신이 생각보다 너무 높게 나오고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너무 들떠서 내가 이만큼 잘났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쉽게 말해서 있을 텐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한테도 이득이 될 게 하나도 없는 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잘한다고 남들한테 말하고 다닌다고 해서 내가 정말로 잘해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잘하면 그렇게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된다는 것을 남한테 과시할 생각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은 감사한 일인 것이고, 내가 열심히 했다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고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정말 다행인 일이고 고마운 일인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얘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얘는 왜 많이 하는데 왜 나보다 못하지, 이런 마인드는 정말로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내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입시 생활을 치르시는 것이 결국 결과로도 연결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제 그 뒤에는 이제 잘 안 돼도 좌절하지 말라고 써놨는데, 저희 학교를 이제 3년 동안 다니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경쟁이 빡세고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적은 더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해도 안 되나 싶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해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도 올라가기 힘든 벽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거랑 좌절하는 건 별개입니다. 내가 어떤 거를 끝까지 부딪혔다고 봤을 때 내가 안 되더라도 열심히 하는 거랑 안 된다고 그만두는 거는 이제 앞으로 내가 살아가는 길에 있어서도, 또 내가 학교 생활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차이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안 되는 거는 사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한영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천재들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모두 못한 친구들도 아닌데,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한 조건에서 시작하는 비슷비슷한 능력의 학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쟤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변이 굉장히 보이기 시작하는 때고, 주변이 잘하면은 이게 아무리 친구들어도 쟤는 왜 나보다 잘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봤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좌절을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신을 한 번도 5점 없이 마무리하겠다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걸 보시는 분 중에 한 분이 될까 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젠가는 이게 안 나올 때가 있을 텐데, 그러면 그때 난 역시 안 된다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됐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거를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마인드적으로도 또 나의 발전적인 방향으로도 조금 더 이득이 된다라고 봅니다. 또 밑에 친구들 얘기를 제가 또 굳이 써놨는데, 한영 같은 경우는 워낙 경쟁이 심한 학교, 여학생 비율이 높다 보니까 저랑 친한 이제 여자들 중에서도 대인관계라든지 아니면 이 내신 기간에 일어나는 기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신입생분들도 그렇고 또 고3 올라가는 친구들도 그렇고 분명히 있을 건데,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예민한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나도 예민해서 그걸 확대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를 이겨야지 내가 대학을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얘네 때문에 내가 대학을 못 간다라는 생각 자체가 웃긴 얘기입니다. 이 수많은 수험생들과 경쟁을 할 때 이 좁은 그 주변 환경들 속에서 누구를 원망을 하고 나랑 가까워야 하는 사람들을 등을 져버리면 사실 그게 가장 힘들고, 그게 더 학교 생활을 힘들게 하는 요소고 공부를 더 힘들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좀 학교 생활을 즐기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즐기시란 말이 맨날 놀러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신 공부하고 또 이렇게 힘든 시간을 지날 때 저는 사실 친구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혼자 하는 거랑 옆에서 같이 고생하면서 하는 거는 그 힘든 정도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기대하고 최악을 준비하라고 써놨는데, 이제 신입생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고3 친구들도 그렇고 목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가 여기는 꼭 가고 싶다, 내가 여기를 가려고 한영외고 왔다라는 애들이 있을 텐데, 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 목표가 멀어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저도 멀어진 학생 중에 한 명이고 가고 싶은 학과는 가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그거를 기대하는 거는 사실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3 때 이제 선생님들한테 여기를 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거기를 왜 쓰냐라는 반응이 오는 경우도 꽤 많아요, 이제 학생들에 따라서. 그런데 내가 그걸 쓰고 싶고 내가 그걸 가고 싶은 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쓰고 싶고 그걸 가고 싶은데 내가 그걸 가기가 힘들다는 것을 인지를 하는 것과, 내가 그걸 쓰고 싶고 가고 싶은데 나 거기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건 좀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가장 가고 싶은 곳과 내가 목표하는 곳을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하되,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는 만큼 내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곳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상향, 적정, 안정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저는 이제 수시에는 상향, 적정, 안정이 그렇게 크게 유효하진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상향이 될 거를 기대하고 쓰는 것인데 하향 지원을 해서 안 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럼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내가 어떤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지만, 내가 기대하는 것이 아닌 최악의 시나리오로 빠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영에서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가고 싶은 데를 품고 공부를 하되, 내가 여기까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여기도 못 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조금 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좀 우울한 얘기를 해놓고 마지막에 좀 긍정적인 얘기를 제가 써놨는데, 고1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더더욱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아직은 학생입니다. 아직 중학교 졸업한 지도 얼마 안 된 친구들이고 그렇게 막 비장한 자세로 한영을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가 물론 힘든 학교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3 때부터 그렇게 고3이 하는 것처럼 미친듯이 굴러가면서 하는 것은 장기전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나이대에 맞는 공부 시간이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럼 나 놀아도 되는 건가 하실 수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요.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친구들하고 이제 내신 끝나고 축구 많이 하고 운동 많이 했는데 게임하러 간다든가, 그런 식으로 소소한 재미를 좀 챙기시면서 나한테 너무 가혹하지는 말되 그렇다고 너무 관대하지도 않는 그런 밸런스를 잘 찾아서 이 앞으로의 3년 한양 생활을 여러분이 잘 지나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좀 드릴 말씀은, 한양을 들어오시면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이제 내신 어떻게 준비하냐, 학원 어떻게 가냐, 이런 얘기들이 일색이고, 한번 내신이 안 나오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좀 놔버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학교에 대해서 이제 지레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학교도 결국 고등학교 중에 하나고, 와서 노력을 해서 안 되고 노력의 벽이 있고 그런 학교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최선이 꼭 좋은 결과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고1, 고2, 고3 학생 모두 잘 된다고 너무 들뜨지 말고, 마음대로 안 된다고 좌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내신대로 대학을 가지 않습니다. 내신대로 대학을 쭉 줄 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정 범위 안에서 무조건 갈 것 같았던 친구가 안 될 때가 있고, 얘는 절대 안 되겠는데 싶은 친구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사실 내가 미리 그걸 예측을 하고 슬퍼하고 기뻐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전교 1등이라고 해서 서울대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결과를 미리 예상을 하시고, 내가 망했구나, 아니면 이거 끝났다, 난 잘 갔다, 이럴 필요가 전혀 없고, 내가 주어진 것에 있어서 내가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시면서 고1, 고2, 고3 1년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최선을 다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